안녕하세요. 바빠 공부단에서 더원 수학반을 이끌고 있는 더원 수학쌤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돌아보면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전면 등교를 아이들이 하기는 했지만, 뭐, 어떤 주는 줌으로 돌리기도 하고, 어떤 주는 뭐 학교를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또 학교에 따라서 뭐 계속 전면 등교를 유지한 학교도 있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아이들도 굉장히 복잡했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겨울방학이 됐잖아요. 이 긴 겨울방학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아이들 어떻게 겨울방학 동안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에 앞서서 교육과정을 조금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내년에 이제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나면 어떻게 대비를 시켜줘야 되겠구나 이런 감도 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수 영역 쪽을 다뤄볼 거고요. 학년별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중요한 곳이 어디인지 이것을 말씀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는 기하 파트죠. 도형 쪽을 어떻게 학년별로 대비를 시켜줘야 되고 중요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년별로 조금 묶어볼 거거든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교육과정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 2학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1학년 입학하네요. 어떠세요? 긴장되시죠? 걱정도 많이 되시고. 저도 저희 아이 1학년 입학할 때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유치원과 달라서 긴 시간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 아이가 잘 앉아 있을 수 있을지, 선생님 말씀 잘 들을지, 뭐 친구들과 잘 사이좋게 지낼지, 그다음에 이제 학습적으로도 수학은 어디까지 준비를 시켜줘야 아이가 학교 가서 어렵지 않을지, 한글은 떼고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의외로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수학은 제가 어디까지 준비시켜 놓으면 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이 정도만 딱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학교 가서 힘들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학년 1학기가 되면은요, 이게 뭐 학습적으로 뭘 시키진 않아요. 학교 적응이 일단 우선이라서. 그래서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덧셈 뺄셈을 하긴 하지만 한 자리 정도, 받아 올림 내림 없는 한 자리 정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50가지의 수를 배웁니다. 그 50가지 쓰고 읽고 할 수 있으면 되고요. 1학년 2학기가 되면 받아 올림이 시작되긴 하는데 이때도 막 그렇게 큰 수가 되지는 않아요. 한 자리도 9 더하기 7 이렇게 한 자리 한 자리 더하는 거, 받아 내림이 있어도 12 빼기 6 이렇게 두 자리에서 한 자리 정도 빼는 거, 요 정도 수준만 받아 올림 내림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도 1학년 수학은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 단위는 100가지 수까지 읽고 쓰고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시계가 이제 조금 어려워하긴 하는데, 시계도 다행히 1학년 때는 정각하고 30분만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집에서 시계 보면서 지금이 몇 시인지 1시 30분, 뭐 2시 이렇게 정각과 30분에 대해서 연습을 시켜주면 수학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국어 얘기 잠깐 하면 한글 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잖아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에서 한글을 안 떼고 와도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아이들 자신감이 조금 다 하고 오니까 한글은 좀 떼고 가는 게 학교 입학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2학년 1학기가 되면 세 자리 수를 배우게 됩니다. 몇백, 몇십, 뭐 784, 뭐 이런 세 자리 수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덧셈 뺄셈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두 자리 정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받아 올림이 있는 경우에는 56 더하기 74라든지, 뺄셈 같은 경우에는 뭐 80 빼기 24, 이 정도 연산을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연산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아이를 대비를 시켜주면 좋고요. 곱셈 같은 게 나오긴 합니다. 곱셈이 뭐 본격적인 구구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구구단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거, 몇십 몇 묶음 되는
뭐 이씩 6묶음이 됩니다. 이건 2 곱하기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다른 친구들 다 구구단을 외우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이 되겠네요. 내년에 2학년 되는 친구들이라면 겨울방학 동안 조금 구구단을 해놓는 게 아이 학교 가서 적응 문제라든지 자신감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2학년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이제 네 자리수에 대해서 배워요. 몇 천, 몇백, 몇십, 몇이 되겠죠. 네 자리수를 배우고 이제 그 구구단, 곱셈 구구가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때 조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 우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구단을 많이 한 친구들은 뭐 구구 정말 금방 슉슉슉 푸는데 그게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막 쟤는 벌써 다 풀고 나갔는데 자기는 다 못 풀었다고 막 우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게 되는 2학년 2학기입니다. 2학년 2학기에서요, 은근히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단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시각과 시간 쪽이거든요. 1학년 때는 정각하고 30분만 알면 됐지만 2학년이 되면은 이제 몇 분까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시계 읽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뭐 2시 15분 뭐 이렇게 읽는 거는 아이들이 참 잘하는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공부했을까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아이가 뭐 3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공부 끝난 시간이 4시 25분이에요. 그럼 얘는 공부를 몇 시간 동안 했을까요?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요. 또 여기서 이제 연결돼서 달력 문제가 나와요. 이게 몇 월은 며칠까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주먹 쥐고 1, 2, 3, 4에서 30일 있고 31일 있고 이런 거를 아이들이 조금 연습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의외로 이 부분을 조금 힘들어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거는 미리미리 이야기를 통해서 달력 한번 넘겨보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바빠 공부단 이렇게 시계 시간 부분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적는데요. 몇 월 며칠은 너의 생일이고 며칠 뒤에는 뭐 엄마 생일이고 이런 식으로 할머니 생일, 할아버지 생일 뭐 그렇게 그런 걸 하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시계 시간 부분이나 달력 부분은 생활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아이가 이걸 수학이라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3학년이 되고 나면 무엇을 배울까요? 이제 3학년 1학기 때는 세자리수 더하기 세자리수를 배워요. 이때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2번 받아 올림이나 2번 받아 내림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덧셈 같은 경우에는 935 더하기 186 이런 수를 배운다거나 뺄셈은 374 빼기 158 뭐 요런 연산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연습이 충분히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제 여기 어렵죠. 집중 조금 이렇게 쫙 해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수학이 싫어요, 힘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수학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번 겨울방학 때 요 연산을 조금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학교 가서도 아이들이 요게 연습이 안 됐으면 적응하기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 연산 부분을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눗셈을 배우는데, 나눗셈은 구구단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아이들이 크게 많이 어려워하진 않고요. 곱셈도 2자리 곱하기 1자리 정도 곱셈을 배우거든요. 뭐 22 곱하기 4, 요 정도 수준의 곱셈을 배우고 3학년 1학기를 마칩니다. 3학년 2학기가 되면은 곱셈을 배우는데 3자리 곱하기 1자리, 그 다음에 2자리 곱하기 2자리들 배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18 곱하기 3이라든지 2자리 같은 경우에는 23 곱하기 43 이런 수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나눗셈도 이제 몫이 2자리가 되는 수들을 배우거든요. 45 나누기 4 이런 수들을 배우기 시작을 해야 돼서 3학년 2학기가 됐을 때도 연산이 조금 아이들을 힘들어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연습을 조금 많이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떤 유튜브가 3학년부터 수포자가 생긴대요. 이유가 분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분수를 3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근데 요때는 분수의 개념 정도를 배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m에 5분의 3은 얼마가 될까요?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진분수, 대분수, 가분수 구분하는 법 등을 배우는데요.
뭐 10에 5분의 3, 요 부분은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긴 하는데, 진분수 이쪽은 또 쉽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수는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아이들이 힘들어하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연산이 바로바로 되지 않다 보면 3학년은 이제 전반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힘들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니까 조금 힘들어하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 하나가 더 있어요. 3학년 때는 들이와 무게 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1000g이 1kg이고 1000ml가 1L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덧셈 뺄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수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때도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3학년 때는 이게 큰 수, 세 자리수나 이런 수들의 덧셈 뺄셈을 받아올림 받아내림을 잘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곱셈에서 두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들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뭐 응용해서 네 자리 곱하기 한 자리로 바꿔도 아이들이 그렇게 원리가 간단해서 어려워하지 않는데 두 자리 할 때 엄청 헷갈려 하거든요. 요것도 충분히 연습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4학년 1학기가 되면은요, 제1단원에서 큰 수를 배우거든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조까지 이제 큰 수를 배우게 되는데, 요때 아이들이 경제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돈하고 설명하기가 제일 쉬워서 이제 돈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억이라고 집이 그 정도 됩니까? 뭐 이렇게 경제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요때는 자릿수가 커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 하나 빼먹지 않도록 이렇게 네 자리씩 끊어서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큰 수에 대해서 그렇게 연습을 해놓으면 되고,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게 되는데, 요때는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수를 배우게 돼요. 근데 요거는 3학년 때 연습이 좀 됐기 때문에 웬만한 아이들은 그렇게 쉽게 어려워하지 않고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983 세 자리 나누기 21이라든지 곱하기는 689 곱하기 58 뭐 요런 계산들을 하게 되고 4학년 2학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 같은 경우에는요. 4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분수에 대해서 덧셈 뺄셈을 해요. 그 뭐 부모가 같은 분수들을 배우기 때문에 어려워하진 않는데, 이제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그 자연수에서 빼는 거. 1 빼기 7분의 3, 뭐, 요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니까 그런 거 연습을 좀 시켜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소수의 덧셈 뺄셈을 배우는데요. 이거는 약간, 그냥 3학년 때 배운 덧셈 뺄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점만 잘 찍으면 되니까 아이들이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이런 걸 좀 어려워하죠. 소수에서는 1.25의 10배. 뭐 1.25의 10분의 1배는 얼마인가 이렇게 소수점 자리를 이동하는 거 이런 것만 연습시켜주면 크게 어려움 없이 아이들이 잘 수학을 적응을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 쪽을 살펴보면 3학년 때 아이들이 조금 여러 큰 수들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하고 4학년이 됐을 때는 3학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4학년 때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할 기하 쪽, 사각형이라든지 이런 도형 쪽을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게 4학년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학년이 되었어요. 5학년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5학년이 제일 힘든 학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새로운 개념들도 많이 생기고, 또 이 개념이 중요해요. 중학교 수학과도 연결이 많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5학년 1학기 때는 배우기 시작해요. 첫 단원에 뭐 괄호 먼저 계산하고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순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막 자유자재로 곱하기 했다가 빼기도 했다가 막 이거를 자유자재로 되지 않으면 시간 오래 걸리고 열심히 풀었는데 오답도 자꾸 생기고 이러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단원이 되죠. 그래서 뭐 1단원을 연습 많이 해서 어찌어찌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약수와 배수 단원이 나와요. 뭐 약수, 배수 개념 배우고 연습하고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요 단원이 힘든 이유가 뭐 단순하게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활용하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농장에 말뚝을 박을 거예요. 뭐 가로가 36, 세로가 45인데 이렇게 테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박으려면 몇 미터 간격으로 박아야 되며 또 이제 뭐 몇 개를 그러면 몇 개가 될 건지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는 게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약분과 통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 봐, 애들이 이제 문화 충격이 오는 거죠. 위아래를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막 수를 찾는 것도 어렵고, 확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분을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원리가 분모를 똑같게 통분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4학년 때 배운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단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답을 구하고 나서 기하분수로 만들어야 되는 또 약분해야 되는 단원도 생기고 끝이 아닌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5학년 1학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기하 쪽에서도 그 다각형의 둘레 넓이, 이때 사다리꼴 애들 맨날 물어보는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외운다거나 이런 부분이 5학년 1학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이고 5학년 2학기가 되면은 분수의 곱셈을 배우기 시작해요. 분수의 곱셈을 배우고 소수의 곱셈을 배우게 됩니다. 1학기 때 충분히 힘들었기 때문에 2학기는 조금 수월하게 아이들이 하는데 이제 분수의 곱셈에서 너무 앞에서 통분해서 더하기 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곱하기도 이렇게 통분해서 곱하기 이렇게 약분하고 하는 아이들이 계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5학년 2학기는 그렇게 해서 마치게 됩니다. 6학년이 되면은요, 아마 6학년 책을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1학기랑 2학기랑 되게 이렇게 제목만 보면 너무 비슷해서 같은 걸 또 배우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이 되게 1학기, 2학기가 긴밀해요, 서로. 그래서 1학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2학기도 같이 힘들어지는 학년이 6학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학년 1학기가 되면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고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고 비와 비율을 배우게 됩니다. 백분율이죠. 퍼센트 나오는 거. 그걸 배우고 6학년 2학기 때도 똑같이 분수의 나눗셈 나오고 소수의 나눗셈이 나오고 비와 비율을 이용한 비례식과 비례배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1학기, 2학기 차이는 뭐냐면 6학년 1학기 때 분수 나눗셈은 그 분수 나누기 자연수인 거예요. 9분의 14 나누기 4, 요런 거. 소수 같은 경우에도 소수 나누기 자연수. 그러니까 4.28 나누기 4, 요런 정도의 그 연산을 했다면 2학기가 되면 둘 다 분수 나눗셈 경우에 둘 다 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분의 3 나누기 5분의 4라든지 소수 나눗셈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소수가 되는 거죠. 1.84 나누기 0.2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학기 때 연습이 되어 있어야 2학기도 따라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6학년 지금 올라가는 친구들이라면 1학기를 이렇게 탄탄하게 잡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아이들이 이렇게 분수나 소수는 이제 밑에 3, 4학년 때 많이 단련이 돼 있잖아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는데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비와 비율 쪽을 조금 은근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개념을 정확하게 단순 계산이 아니라 왜 이렇게 백분율로 바꾸는지 기준량이 뭔지 이렇게 비와 비율 쪽을 조금 정확한 개념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는 게 필요한 학년이 6학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각 학년별로 살펴봤는데 교육과정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감이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별거 배우는 게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가 연습시켜 주시고 구구단 좀 정확하게 잘 외울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구구단에 대해서 물론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좋아요. 38에 24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3일은 3, 4, 2, 5 이렇게 순서대로 가더라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외울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바로바로 나오는 시점은 언제가 되냐면 우리 3, 4학년 교육과정 살펴보셨잖아요. 그때 곱셈 나눗셈 엄청 많이 다루죠. 그때 아이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바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때 구구단 너무 바로바로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외울 수 있는 거 정도로만 목표를 잡아서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3, 4학년은 이제 연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뭐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도 계산의 기본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겠지만 자유자재로 큰 수들의 연산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 연습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5, 6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개념을 조금 다양한 개념,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념 학습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다양한 응용 버전의 문제들을 접해볼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시켜주시면 다 새학기가 됐을 때 수학을 학교에서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이 수만 배우는 게 아니라 기하 쪽도 도형 쪽도 배우니까 도형은 학년별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